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러시아와의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서 10억 달러씩 모두 20억 달러의 공동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오자 우리는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벗어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은 크게 도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취약한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이 발달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레이더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홍화 잡음을 획기적으로 낮춘 휴대폰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김치 냉장고를 내놓을 때 뒷부분에 있는 압축기는 큰 부피 때문에 냉장고 소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러시아 탱크 냉방에 사용되던 열전 소재를 찾아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이 만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의료기기와 영상의료 기술력에서 뛰어난 러시아 원천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개발해 올림푸스, 제너럴 일렉트릭, 지멘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메이커와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자국 기업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 1위에 선정됐고 현대기아차도 2019년에 점유율 25%를 돌파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 말 러시아 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리를 지키며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회사의 외상대금 상환 시기를 미루어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가장 먼저 철수했고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본사에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도움을 준 삼성의 존재는 러시아에게 각별하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러시아에서 의리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국민 기업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개월 반 만에 러시아에 칼루가 TV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는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공장을 세우려면 인허가 절차만 6개월이 걸리고 전기를 끌어오려면 무려 2년이 소요됩니다. 많은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도 러시아는 저유가와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엔과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엥, 미쓰비시, 르노 닛산 등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만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신차를 출시하면서 더 크게 투자하며 더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20%에 가까운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지 업체 아브토바즈에 이어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을 자국 기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쓰고 LG전자의 TV를 보며 현대기아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K푸드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팔도 도시락이 러시아 매출액은 지난해 연매출 100억 루블, 하나로 1822억 원을 돌파했고 누계 판매량은 45억 개로 국내 판매량의 7배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밀키스, 레스비 등은 러시아 탄산음료와 캔커피 시장에서 90%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FTA를 통해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겨 이루고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 크릴레르터 분쟁으로 시위를 하는 러시아 현장에서 한 피켓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안이 든 피켓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속에 숨어있는 전략에 사실상 일본이 제대로 당했다는 현재 상황이라는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종료를 해야 한다던 이 지소미아 종료는 23일 0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저녁
새벽 6시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자체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일본 측의 정보 획득 능력과 그리고 대응만 봐도 한국에게 큰 이렇다 할 만한 이득이 없다는 점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지소미아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한일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나은 군사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또 우익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국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일본의 군사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알린 계기. 역시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할 줄 알았다. 일본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등의 반응 등이 일본 우익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 점은 마치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즉시 일본 측이 한국으로 내보내는 속보로 나오기 시작한 이슈로는 첫 번째, 일본 측에서는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유지하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허점을 제대로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일 텐데, 지소미아 종료가 23일 0시에 즉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은 바로 조건부 종료라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라는 것은 당장 우리나라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만약 한국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예를 들자면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 의한 정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카드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에겐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일본이 애둘러 표현하는 모습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은 상태였고, 이미 일본 정부는 일본 내부에서 언론 플레이라는 플레이는 다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가지 요청과 제안에도 절대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일본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현재 일본 아베 내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최근 일본 내부 외부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대화는 해가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바로 대화를 해가겠다라는 표현을 해버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실제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던 일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것이죠. 기존의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관련해 자국 일본을 의미하겠죠. 이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을 한국이 개선하려는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장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있으며 이를 수용해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겠다고, 즉 소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국 밝힌 것입니다. 즉 지소미아와 경제 문제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관없다고 계속 잡아떼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카드를 한 수 뒤로 뺀 것에 대해 강하게 기뻐하고 있으며 분명 일본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굉장히 압박적인 카드라는 것이 분명하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본을 머리끄댕이 잡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위의 점에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 지소미아의 경우는 협정을 유지하는 상대 국가와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되게 됩니다.